이야기에 있는 클래식 음악 세계로 안내합니다. 정태양의 클래식이 빛나는 순간. 들을수록 좋아지는 클래식 음악, 더 재미있게 듣고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클래식의 음악 세계로 우리를 안내해줄 피아니스트 정태양,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정태양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네, 한 주 동안 이제 학생들도 돌보고 저 자신도 돌보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모든 그 안부 인사에 네, 그 학교 이야기, 연주 이야기, 맞아요. 연습 이야기.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한 거 있어요. 뭡니까? 오늘의 작품을 공부했습니다. 진짜 핵 노잼입니다. 작가님과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이러면서 한 주 동안 계속 네. 이 작품을 또 준비하면서 네, 그 몰랐던 부분도 좀 알게 알게 되고 네. 또 이제 새로운 느낌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잘 알고 있었던 것도요. 음악가들은 이렇게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면서 느낌적으로 또 아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료를 찾아보면서 문헌적으로 조금 정리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머릿속에 아는 것과 네. 이것을 또 말로써 방송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정말 힘들죠. 전혀 다른 문제죠. 그 왜 공부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가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그걸 공부하라고 막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이게 참 말로 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럼 방송 끝나고 이 부분이 좀 아쉬웠다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당연하죠. 아니 얼굴 표정은 없으신 것 같아서. 당연히 너무 많아요. 오히려 네. 음악회 같은 거는 네. 연주하고 나면 잊으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고 네. 왜냐면 그게 계속 남아 있으면 좀 다음 연주를 하는데 너무 마음이 힘들잖아요. 우리 건 평생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네. 방송은 이상한 걸 전해드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이거 태양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평생 남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EBS가 대한민국 없어질 날이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꼭 그러니까, 있어야 됩니다. 예, 계속 있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오늘도 그렇다면 어려운 이야기를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작품 어떤 곡입니까? 네, 그렇게 유명한 곡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들을수록 빠져들 것만 같은 매력을 지니고 아하. 있는 코플랜드의 Quiet City, 고요한 도시라는 곡입니다. 이 시간이 이런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을 또 소개하고 청취자들이 다양한 클래식 음악을 접하고 감상하실 수 있게 하도록 제가 만들고 싶어서 이 작품을 골라봤습니다. 한 주는 유명한 곡, 네. 한 주는 좀 덜 유명한 곡. 지난주 너무 유명한 곡이었죠. 너무 유명한 곡이었죠.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메시지 많이 받았어요. 자, 작곡가 커플랜드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은 뭡니까? 이 코플랜드 곡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려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흑인 연가들을 조금 예술가곡처럼 편곡해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그리고 보통 사람을 위한 팡파르라는 곡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작곡한 곡이 있는데요. 멜로디는 굉장히 단순해요. 관악기들이 연주하는데 이거 느낌이 네, 전쟁 영화에서 그쵸. 전쟁이 다 끝나고 맞아요. 뭔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 아군의 비행기가 위에서 날아오면서 태양이 비치면서 한편의 이 희망찬 미래가 비춰질 때 나오는 음악 아닙니까? 이 정경 교수님 이런 구체적인 묘사가 딱 들어맞는 거예요. 이게 저도 이 음악을 생각하면서 이 곡의 배경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 네.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는 음악인데 네,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네. 국기에 대한 경례 뭐 이런 거 생각했어요. 그렇죠. 좋네요. 네. 근데 국기에 대한 경례는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피니시 끝나고 싶습니다. 잘 전쟁. 맞췄다 이런 것. 진짜 이 방송을 좀 전 세계에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구촌 곳곳에 왜 이렇게 전쟁을 하고 난립니까? 진짜 피곤합니다, 정말.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자, 오늘 이 음악을 듣고 전쟁 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플랜드 언제 활동했나요? 네, 1900년 뉴욕의 브루클린의
리투아니아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네. 아주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피아노를 배웠다고 하는데요. 네. 독학으로 음악을 공부하다가 17세에 루빈 골드마크에게 화성학과 작곡법을 배웁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코플랜드는요, 골드마크의 고전음악 위주의 수업에 반발을 했고 새로운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파리로 건너갑니다. 이때 1920년 파리로 건너간 코플랜드는 당시 최고의 음악 교육자인 나디아 블랑제를 사사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나디아 블랑제. 네,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여러 작곡가들도 나디아 블랑제의 제자들이 있죠. 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이 이럴 때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이분의 문화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분들의 활약이 그냥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네. 대단합니다. 유학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왔지만 뜻대로 일이 잘 안 풀렸다고 하죠. 네, 예전에 저희가 이제 다른 작곡가, 미국 작곡가들 특히 소개해드렸을 때 네. 프랑스 쪽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잘 안 풀린 작곡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던 그런 사례들을 소개해드렸는데 네. 그게 왜 그러냐면 대공황으로 특히 이 시대 일자리가 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들의 설 자리는 더욱더 좁았겠죠. 그래도 작곡 과 강연 등으로 생계를 어렵게 이어나가는데요. 이때 재능이 있었던 작곡가들은 영화 OST를 작곡하면서 경제적으로 좀 여유를 찾게 되죠. 참 이게 의식주가 해결한 상태에서부터 이제 예술이 솔직히 발전이 되는데 잘 살다가 맞아요. 경제가 이제 쪼그라들면 정말 예술가들은 힘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 부유했던 시기를 거치지 않으면 모르는데 거쳐서 르네상스를 꽃피웠다가 네. 이게 한마디로 주가가 떨어질 때 그러니까 특히 그 우리가 바로 직전에 이 코로나를 겪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2년 반 예. 이렇게 음악가들이 무대에 오르는 게 약간 이런 잘못된 일처럼 막 여겨지는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이렇게 대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코로나 전에 네. 저는 이제 아직도 그 고조선 시대 사람이라 네. 저는 아직 그 커다란 스케줄표를 갖고 다닙니다. 네. 매년 모으거든요. 근데 코로나 전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12월 달 스케줄 2018이 아니구나. 2019년도 네. 12월 달을 보니까 제가 12월 달 한 달에 네. 연주 행사를 포함해서 27번 했더라고요. 거의 매일 하신 거죠. 하루에 2번. 그러니까 살짝 이제 이런 방송에 이런 말 쓰면 안 되지만 살짝 돈독이 올랐다. 네.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들어오면 다 했을 때. 그런데 그 다음 연도로 보니까 0이더라고. 와. 그러니까 코플랜드도 대공황 때 그 마찬가지 기분. 파리에서 부푼 꿈을 안고 공부를 해 왔는데 네. 본인이 음악 활동을 할 곳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공황 때는 지금 코로나 우리 시기보다 길이가 훨씬 길지 않았나요? 그렇죠. 훨씬 길었잖아요. 네. 참 이때 예술가들의 마음 지금 저는 정말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미국적인 음악적 색채를 갖추기 위해서 또 코플랜드가 노력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었습니까? 네, 1930년대 미국 사회에 대중주의가 널리 퍼지면서 네. 코플랜드 역시 이러한 분위기를 타고 자연스럽게 대중을 위한 음악에 관심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현재의 대중음악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이를 위해서 그는 미국 음악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재즈나 포크 등 다양한 음악을 탐구했고요. 네. 이런 음악 탐구는 1936년에 엘살롱 멕시코나 또 1938년 발레 빌리 더 키즈로 나타나게 되고 이런 작품들은 그를 미국 음악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주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군요. 그의 작품 에팔레체의 봄으로 퓰리처상 수상하지 않습니까? 네, 2차 대전 중에 발레 음악, 에펠레치아의 봄 등 더욱 미국적인 음악 그리고 보통 사람을 위한 빵파를 아까 전에 들려드렸죠. 이런 애국적인 작품을 쓰는데 몰두했는데요. 방금 교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에팔레치아의 봄으로 1945년에 퓰리처상이라는 아주 중요한 상을 수상하게 되죠. 그리고 교향곡 3번, 클라리넷 협주곡 등 잇따라 발표하면서 현대 작곡가로는 매우 보기 드물게 많은 인기와 호평을 받게 됩니다. 제가 그 지휘하는 네. 그 찬양대 네. 에팔레치의 봄으로 칸타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와. 네. 코플랜드를 하셨어요?
아 너무 저를 좀 무시하시는 방금 오는 뭐 잠시만요. 아 이거 약간 방송 사고 같은데요? 아니 방금 그 아닙니다. 오는 뭡니까? 방송 사고가 아니라 아니 오 네가 그런 걸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있었는데요? 아 너무 신기한 선곡이다. 이 코플랜드를 우리 교수님 벌써 이미 해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갖 멸시와 무시와 핍박 속에서도 꿋꿋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곡으로 돌아와서 코플랜드 콰이어트 시티 고요한 도시는 언제 어떤 이유로 작곡이 된 작품입니까? 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 협주곡 또는 클라리넷 소나타 이런 게 아니라 네. 고요한 도시 이런 제목이 붙어 있으면 저는 왠지 조금 더 좋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시끄러운 도시 싫어합니까? 뭐, 아니 뭐랄까 왁자지껄 도시. 좀 이렇게 시적이고 이런 제목이 마음에 더 이렇게 감명이 깊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와. 1939년에 이 네. 작품이 작곡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어윈 쇼라는 사람이 기획하고 있는 연극 고요한 도시의 부수적인 음악, 그러니까 연극의 배경음악으로 작곡이 됐습니다. 네. 이 당시에는 편성이 조금 작았어요. 피아노 그리고 이제 관악기 이렇게 몇 개의 악기를 위한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곡을 선택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 콰이어트 시티, 뉴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서울도 뉴욕만큼 이렇게 큰 도시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현대화되어 있는 도시고, 그런데 이런 평을 받는다고 합니다. 모든 칠해진 거리 모퉁이, 모든 희미한 조명의 가로등, 그리고 모든 어두운 마천루에서 코플랜드는 뉴욕의 심장부를 포착했다. 대도시에 있는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의 밤 생각에 관한 현실적인 환상이었다. 그것은 그의 불안정함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한 사회의 향수와 내적인 고통을 상기시키는 음악이다. 이런 이야기가 평으로 남겨져 있다고 합니다. 와. 그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정말 이렇게 성향이 다른 게 전 너무너무 매주 신기합니다. 왜요? 저는 고요한 도시 하면 네. 정말 재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좋아하는 모습, 야 이게 기악가랑 성악가의 차이인가? 그런가요? 사람의 차이인가요? 그 저도 예. 이 작품 고르면서 네. 이 11시에 듣기에는 이게 뉴욕의 밤거리로 돌아다녀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좋았어요. 이 곡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연극은 성공했습니까? 이 원작 공연은요. 네. 사실 어떤 작품을 우리가 만들면 바로 공연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또는 시험적으로 소수의 평론가와 관객을 모시고 피드백을 듣는 시간을 지금도 가지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작품은요, 시험 공연만 하고 아예 무대에서 퇴출된 비운의 작품이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코플랜드는 어쨌든 이 작품을 위해서 곡을 썼잖아요. 네. 그런데 자신의 곡이 조금 아깝기도 하고 그런 네. 생각에 이 작품이 다시 부활할 수 있을 때까지 조용히 그냥 묻어버렸습니다. 이 코플랜드는 이 곡이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 연극과 얽혀서 사람들의 입에 이것이 실패한 작품이라고 인식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아하. 그리고 친한 친구에게는 극장에서 내 이 작곡가로서의 경력은 실패해 버렸어라고 보낸 편지가 알려져 있고요. 네. 코플랜드의 지인들도 이 곡을 버리지 말고 다른 곡의 어떤 기초 작업으로 다시 좀 사용을 하라고 권했다고 하죠. 그렇군요. 여러분 잠시 속보드리겠습니다. 고양 성사중학교 1학년 학생 여러분이 지금 방송 체험으로 EBS에 견학을 왔습니다. 제 정경희 클래식 지금 스튜디오에 지금 가득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투 EBS. 반갑습니다. 와, 선생님 뭐 하나 쳐주세요. 콩그레츄레이션. 어떤 걸 쳐드릴까요? 우리 고양 성사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 클래식은 이런 것이다.
와, 브라보 여러분 박수. 고맙습니다. 지금 친구들이 예. 밖에서 박수 쳐주고 예, 있어요. 박수를 엄청나게 치고 있는데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제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클래식은 이렇게 아주 완벽한 순간에 애드립으로 모든 게 가능한 장르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순간 이런 지금 차이콥스키의 작품을 쳐드렸는데 네. 이 곡 쳐드리면 학생들이 좋아할까 이런 고민을 잠깐 했어요. 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싫어할 것 같아서. 반쪽 오구 쳐주셔서 완전 느낌이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너희들 지금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약간 그런 느낌의 무서움이 좀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습니까? 학생들이 멈췄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즐거운 견학되시고 클래식 사랑해 주세요. 무대에서 또 만나요.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 곡의 악기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곡은요. 네. 원래는 트럼펫, 잉글리시 혼, 오보에,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곡입니다. 네. 출판된 악보에는 잉글리시 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오보에를 사용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코플랜드는 자신의 작품 이 고요한 도시를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코플랜드는요. 1941년 보스턴 심포니와의 공연에서 네.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나는 연극을 위해서 이런 음악을 써달라는 요청을 받았었고 네. 그 연극은 고요한 도시라는 제목이었는데 대도시에 사는 다양한 사람들의 밤에 일어나는 생각에 관한 환상적인 작품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고요. 그리고 자신의 불안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회의 향수 그리고 내면의 고통을 불러일으키는 음악을 요구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멜니커프라는 트럼펫 연주자가 있었는데요. 이 연주자의 연주가 코플랜드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연극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공연을 한 후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또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당시에는 아까 연극에서 이제 사용되었던 음악은 조금 더 작은 편성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오케스트라를 위한 음악으로 변경이 되었죠. 아, 그렇군요. 자, 이제 이 피아노를 연주하면서 또 이 곡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이 곡은요. 네. 사실은 뭐랄까 조금 안개와 같은 곡이에요. 코플랜드가 우리에게 아까 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주고 있었던 것처럼 넷비에. 어떤 고독한 사람의 도시 생활을 마치 추적하는 듯한 음악인데요. 이게 화성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부분에서는 이게 뿌연 이거 소리가 불협화음 들리기도 아닙니까? 하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막 친 것 같은데. 좋네. 와. 그런데 이 곡이 굉장히 특이한 점은 네. 이렇게 오케스트라는 뿌연 느낌을 주는 반면에 트럼펫이 굉장히 강렬하게 나옵니다. 트럼펫에 약간 그런 강하지만 어쩌면 조금 구슬픔이 있는 멜로디로요.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거의 트럼펫 협주곡에 가깝다 이런 생각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이 트럼펫이라는 악기의 멜로디가 중요한데 이것이 마치 연극으로 따진다면 조명을 받고 있는 한 남자 배우가 도시 생활의 고독함을 표현하면서 마치 그의 뒤로 OST가 깔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한번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코플랜드의 이제 고요한 도시를 감상할 건데요. 네. 어떤 점을 생각하면서 포인트를 짚어주실 겁니까? 이 곡은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극의 OST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뮤지컬이나 오페라에만 음악이 쓰인다고 생각하는데 네. 이 당시에는 연극에도 실제로 이렇게 악단들이 연주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고 예전에 이제 예술의 전당에서 한 연극을 봤을 때 스피커를 통해서 음악이 흘러나온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 현장감을 조금 더 느껴보시고 비록 이 연극은 실패하고 사라져버린 연극이 되었지만 이 작품은 왜 남아있는지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코플랜드의 고요한 도시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 빛나는 순간에 소개한 곡입니다. 필립 스미스의 트럼펫, 토마스 스테이시의 잉글리시 호른,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코플랜드의 고요한 도시, 필립 스미스의 트럼펫, 토마스 스테이시의 잉글리시 호른, 레나드 번스타인이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로 감상했습니다. 이 레너드 번스타인과 코플랜드의 인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이 음반을 선택한 이유가요. 네. 코플랜드와 번스타인이 사실 친분이 깊었습니다. 둘이 다양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 뭐죠? 뉴욕 출신 유대계 미국인이라는 점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클래식의 대중화를 시도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둘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사실 나이 차이가 좀 났어요. 그런데 번스타인은 어릴 적부터 코플랜드를 존경했고요. 또 코플랜드 입장에서는 번스타인이 어리지만 굉장히 조숙한 거예요, 음악적으로. 그렇기 아하. 때문에 기특하게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적인 교류를 이어갔고 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웠다고 합니다. 김윤서님, 오늘 태양님의 즉석 연주에 심쿵했습니다. 견학 학생들, 정태양님 오시는 날에 매일 왔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정말 즉흥적으로 네, 연주를 부탁했는데 네. 한 3초 정도 생각하시더라고요. 생각했어요. 예, 제가 초를 쟀습니다. 사실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예. 요즘 이렇게 유행하는 어떤 가요 같은 거 피아노로 쳐드려야 되나 뭐 이런 생각했어요. 저는 터킹 진구 칠 줄 알았거든요. 터킹이고. 차이콥스키 하나 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그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약간 학생들에게 음. 클래식은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 한번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차이콥스키 네. 좋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7587님, 저도 EBS 정클클 견학하고 싶네요. 아이도 함께가 방송에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아는 만큼 보이고 들리는 거니까. 맞아요. 환영합니다. 이게 확실히 네. 실제로 음악회를 간다든지 또 클래식과 관련된 강연을 들으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희가 마정문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전희경님, 방송보다 운동 가는 시간인데 처음으로 헤드폰 끼고 나갑니다. 놓치기 싫어서요. 감사합니다. 진수정님, 정말 고요한 도시가 떠오릅니다. 저 내일 부산 가는데 해운대 바다 야경 배경으로 듣고 싶어지네요. 오늘 저희는 성공한 겁니다. 저 한 분이라도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한 10시간 전에 부산에서 왔거든요. 서울로. 회 드셨습니까? 못 먹었고 수업만 하다 왔는데 근데 저도 이렇게 부산을 자주 가고 해운대 바다도 자주 보는 입장에서 야경 배경으로 이렇게 귀에 꽂아놓고 들으면 좋을 만한 음악이라고 저도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하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코플랜드의 고요한 도시를 부산의 앞바다 연동시킬 수 있는 네. 기회를 잡았습니다. 네. 김선호님, 정말 고요한 도시 타이틀이 꼭 맞는 곡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정태양의 클래식이라는 순간 코플랜드의 고요한 도시를 소개했는데요. 다음 주는 어떤 작품입니까? 다음 주요? 스포하지 않도록 할게요. 매주 말씀드려가지고 이번 네. 주는 말씀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유명한 것 같습니다. 자,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로시니 오페라 세비야이 발사 중 방금 들린 그대 음성 소프라노 박해상 베르트랑드 밀리가 지휘하는 빈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합니다.